요도로 나가야 될 소변이 질을 통해서 나온다는 방광진로에 대해서 소문난 명의시더라고요. 야. 그렇습니다. 네. 네, 방광과 질에 유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명의라고 해가지고 예. 카페에 등재되면서 어마무시하게 야. 환자 풀린 상태에서 네. 수술을 하는 거를 최초로 야, 최초. 와. 네, 전 세계 최초로. 야. 이건 분명히 어딘가 있어. 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똑똑하게 읽어보는 시간, 톡 쏘는 명의들의 MC 안효모입니다. 부끄러워서 못했던 질문들 제가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홍인규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의학과 배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소문난 명의시더라고요. 야. 특히 방광진로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방광진로란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방광진로는 방광과 질에 유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공이. 예. 소변이 정상적으로는 유도로 이제 유인을 느끼면서 소변을 참고 가야 되는데 네. 구멍을 통해서 질로 소변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았는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소변이 흘러나오는 거네요. 그 양도 많은가요? 양은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누공이 큰 경우는 뭐 자세에 관계없이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이 다 흘러나오고요. 작은 경우에는 이제 찔끔찔끔 흘러나오지만 어쨌거나 자제가 안 되니까 항상 생활을 할 때 기저귀나 요식은 패드를 항상 차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타임에 소변이 나오게 되고 소변 조절을 못한다 하면은 떠올리는 게 요실금이잖아요. 하지만 요실금과 방광진로는 전혀 다른 질환인 거죠. 전혀 다르죠. 요실금이라고 하면 이제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도를 쪼이고는 관략근이 약화되면서 기침이나 줄넘기를 할 때 소변이 흘러내리는 예, 고갑이 소변을 증가할 못 때. 참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방광진로는 구멍이 그냥 뚫려 있으니까 콩팥에서 소변이 흘러내려오면 그대로 그냥 질로 흘러나오는 예, 그런 그러니까 요도로 나가야 될 소변이 그러니까요. 질을 통해서 나온다는 건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원래 후진국에선 훨씬 많거든요. 진짜로요? 애를 낳으면서 그런 질 방광 손상이 생기면서 젊은 여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골반 쪽에 있는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방사선을 쬐을 네. 경우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고 통증이 있다기보다는 일상생활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불편한 질환인데요. 그래도 겁먹지 마시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VCR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젊은 여성분인데요? 젊은 여성분이 왔어요. 그러면 수술이 자궁절개술. 예, 지금 수술하고 예. 열흘 입원했다가 예, 집에 와서 자궁암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기저귀나 패드를 하시나요? 제 소변줄도 달고 기저귀도 지금 수면줄 하고 있어요? 네, 수면줄을 하고 있어도 젖죠? 아, 하고 있어도 하고 세요? 있어도 셉니다. 누공이 크면. 싫어. 저희는 이제 그 원인이라도 지금 알고 싶어요. 원인을 원인은 누공 찾기가 이렇게 작은 누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찾기도 쉽지 않나요? 누공, 당연히 이제 큰 누공은 잘 보이죠. 근데 누공이 또 작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아, 어떻게 찾아야 돼? 여기 3번방 앞에 가시면 제가 내시경 오늘 볼 거예요. 네, 그 3번 앞에 가서 계세요. 네. 아, 네, 누공 찾으러 가는 건가요? 방광경 검사실. 요즘에는 이제 누공 환자가 좀 늘어나니까 네. 일반 외래 시간에 보면 진료가 많이가 돼서요. 네. 요즘 따로 세션을 마련해서 누공 환자 초지를 보는 유닛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머. 거기는 이제 계속 누공 수색만 하는 되게 거네요. 지방에서 오시니까 오시면 그날 그냥 내시경 보고 누공 찾을 때까지 한번 봅시다 해서 시간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 누공을 찾는 데는 노하우가 따로 없나 봐요. 요령이 없어요. 누공 찾는 건 환자만 믿어주기. 정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누공이 있는지 위치도 아니고 일단 있는지 없는지라도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방광 안에 물감이 들어있는 약물을 키우고 네. 아. 집중해서 물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 집에다가 꺼즈를 패킹을 하고 네. 1시간 동안 찌다가 오세요. 시간 좀 보내다가. 그리고 와서 확인해 보면 이건 분명히 어딘가 있어. 오. 그래? 다시 누워보세요. 야. 또 4시간 보고. 그래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원해서 전신 마취 걸고 푸근해 봅시다 해서 어머.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누공 찾기 위해서 술방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죠. 아까 누공 보셨죠? 아, 찾으셨구나. 누공은 생각보다 위치가 괜찮아요. 수술을 하기에도 괜찮고 다행이다. 주변 전지도 굉장히 건강해요. 수술 방법은 개복 이제 안 해요. 복강경 아니면은 로봇이에요. 지금 어떤 경우에 복강경을 하고 어떤 경우에 로봇 수술을 하세요? 방광진로를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 배를 열어서 많이 열어서 네. 방광을 들고 구멍을 찾아서 네. 잘라내고 꼬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네. 방광을 팽창시키는 그런 수술법은 원래 소아 환자들에서 그렇게 하는 수술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작으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네. 이거 방광 진료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광 안에 공기를 넣어서 방광을 이제 풍선처럼 부풀린 상태에서 네. 수술을 하는 거를 10몇 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최초로. 야, 최초. 와. 전 세계 최초로. 야. 그런 도중에 이제 로봇이 등장을 했고요. 네. 단일공 로봇이 나온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는 가능하겠네. 오. 해서 단일공 로봇으로 하니까 너무 수술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구멍을 3개를 뚫는 걸 그러면 단일공으로 맞습니다. 줄이신 것도 교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카페에 등재되면서 야. 등재. 환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유명하셔서 비읍, 지읒, 히읗이라고만 써놔도 다 누군지 알더라고요. 명이. 네. 자궁 수술하시고 네. 네. 유공이 생겨서 같은 병원에서 유공 수술을 3번을 하셨죠. 야. 네. 3번이나 그리고- 수술하셨다고요? 오시는 환자들이 네. 이제 수술을 받고 여기 산부인과도 갔다가 비인과도 갔다가 이제 저한테 올 때는 수술을 여러 번 받거나 네. 내지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만큼 방광진로를 잘 몰라서 그런 네.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오시는 환자들이 차트가 이만큼 야. 그냥 과거 차트 이만큼씩 들고 오시니까 돌고 돌아서 오셔가지고. 아. 여기 이제 구멍이 어디요? 밑에 까만 아, 예. 예, 새까만 부분. 예, 예. 그게 구멍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 보인다. 예, 구멍 밑에 구멍 보이시죠? 아, 저거예요. 무공을 건강한 조직이 나올 때까지 많이 잘라내고 건강한 조직을 당겨서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로봇으로 확대해 보니까 잘 보이지만 네. 네. 실제 0.3mm 정도 돼요. 아, 진짜로요? 저거보다 더 작은 경우도 있어요. 예. 와, 정말 정밀하다. 저 지금 야.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혹시 그럼 그 누공이 1시간에 걸려서 찾았어요, 드디어.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많죠. 야. 그러면 하나만 찾았다고 끝났다 이러면 안 되겠네요? 와. 근데 이제 누공이 확실히 있어야지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막상 수술을 들어가면 로봇으로 들어가면 네. 시야가 원체 좋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내시경을 보는 것보다 로봇이 들어가서 보면 없던 구멍 찾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근데 이게 자궁을 건드리는 수술을 했을 때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경우엔 사실은 그 원인을 제공한 건 그 전에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인 거잖아요. 아, 그게 이제 네. 그걸 우리나라 따지기가 좀 어렵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사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합병증은 거의 없다. 전무한 상태지만 네. 환자에 따라서 이제 자궁도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유착이 심한 경우도 있고 당연히 그런 위험성이 좀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걸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따지기는 사실 네. 좀 어려워요. 뭐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한 거죠? 네. 좀 난처하죠.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환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환자나 의사나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부러 그렇겠어요. 그러니까요. 원망하지 않고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 환자는 재작년에 성맥과 수술을 받고 누공이 생겨서 누공 수술을 2번, 3번 받으셨어요. 그 세월이 몇 그리고 년이에요. 또 재발해서 지난해 내시경 봤는데 요만한 구멍이 저를 겨우 찾았어요. 1mm도 안 돼요, 저거는. 안 되고 있대. 근데 이번에 또 방광이 너무 작아서 로봇이 도킹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복강경으로 하시는 방광으로. 거예요? 이 우와. 방광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방광 안에 이 복강경이 들어가는 포스, 5mm짜리 포스를 이제 뚫는 거예요. 포스 3개를 뚫어서 카메라 하나, 오른손, 왼손 기구가 들어가서 아 그렇게. 예. 그래서 3개구나. 예. 쓸 방법 같은 방법으로 이거 잘라내고 이제 복강경을 꼬매는데 방광이 요만하니까 네. 요만한 데서 이렇게 꼬매야 되잖아요.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번으로 정말 마지막 수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시는 누공 같은 거 발붙이지 못하게. 근데 진짜 매일 고생하고 막 눈치 보고 이러다가 정말 딱 멈췄을 때 네. 진짜 네. 우실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울 것 같아요. 네, 제가 대부분 저한테 누공 환자 수술 받았던 환자들은 대부분 기억이 나요. 근데 아. 누공이세요? 근데 내시경 보면서 요거 수술하시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펑펑 울어요. 아, 희망이 다행이에요.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술 끝나고 수술 잘 돼.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또 오세요. 아이고. 환자 2번 오세요. 이게 안에 있던 그 아픔과 고통들이 이제 교수님 만나고 탁 터지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진짜 지금도 이 영상 보시면서 소갈이 하시고 그러니까. 해답을 찾지 못하셨던 분들이 배재훈 교수님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이게 익스프레스가 있어요. 씨,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왔는데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네 새는 거 없으세요? 네.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화요일 날 저희 소변집 뽑고 안심으로 오시려고 그래. 확인하고 저 환자분. 어, 아이고. 뭐 해야 된다 그랬지? 밥 잘 먹기. 밥 잘 먹기. 단백질 짤 네, 먹기. 그래요. 네. 그럼 수술 후에 뭐 한 몇 달 정도면 완쾌가 되나요? 회복이 어느 정도? 상처가 이게 벌어지지 않게 소변줄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고 움직이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움직이면 되게 문제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건 예. 아니고. 예, 소변줄을 되게 1주, 심한 경우 한 2주 정도 꽂고 사진을 찍고 안 새는 거 확인하고 퇴원을 하시죠. 수술 후에 회복할 때는 좀 어떤 점에 주의해야 돼요? 암만 잘 꼬매놔도 상처가 나서야 붓는 거잖아요. 네네. 교과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워터타이트하게 꼬매라는 말이 있는데 물 셀 틈 없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물이 안 새게 꼬매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몸이 붙어줘야, 재생이 돼서 붙어줘야 힐링이 돼야 되는 건데. 시간이 네. 필요하구나. 예. 그게 힐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식사 잘 하시고, 네. 이제 상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고단백질 식사하시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죠. 야. 그래서 수술 마치고 나가서 지금 머시면 안 오셔도 된다고 안 세면 그렇게 대부분 보내는데요. 네. 대부분은 오시는 분이 아이고 진짜 고마우니까. 네. 오시면 왜 오셨어요? 어. 세요. 아니에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의 전성기를, 저의 금잔디를 재현시켜 주셨습니다. 배재훈 교수님. 그럴 때 보람차죠. 그럼 이분도 멀리서 오셨잖아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 계셨어요? 남미에서 오셨어요. 남미. 그 10년 됐는 분이 남미에서 오셨어요. 남미에서까지. 옛날에 장수를 받고 이민 가셨던 분인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그때 아르헨티나였던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까지, 네, 야. 옛날에 이제 수술 받고 좀 세는데 그분은 누공이 크진 않았는데 10년 만에 누공 수술하시고 와. 울면서 귀국하셨죠. 남미에서 오셨으니까 삼바 막 쳤어요. 삼바. 따봉. 나이는 좀 있으셨어요. 아 나이는 좀 있어. 삼바는 아니시고 네, 따봉까지 외치시고 쌈바침이 절로 나왔겠네요. 방광진료는 다 보람스러워요, 정말로. 아, 한 명 한 명 다 기억날 정도로 다 기억에 남아요. 한번 합니다. 방광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케겔 운동 같은 거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굉장히 아니에요? 도움이, 물론 누공이랑은 관계는 없지만 네. 케이크 운동 자체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평소 그냥 생활. 생활. 그래서
TV 보면서 TV 보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방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말 못할 불편함을 안고 사셨을 많은 환자분들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배재원 교수님과 함께 희망,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힘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나 카페 한번 들어가 볼까 했더니 거긴 남성은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와이프한테 좀 들어가서 같이 좀 보자. 도저히 안산병원 배전한테 가시면 되고요. 요건 아니에요. 네. 그런 그룹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카페 의사님. 교수님 저희 채널 구독하세요? 안 하신 것 같은데. 구독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대장내과 지웅배입니다. 공배하라. 공배하라. 민망합니다. 항문이라는 건 기능이잖아요. 조여주는 기능. 위생이랑은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군요. 암을 발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내시경을 하면 좋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써보신 분만 알 수 있는 느낌이네요. 저희는 모르죠. 그 손맛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기계로 이렇게 장을 쭉 자르는 한쪽을 잘랐으니까 그거를 이제 꺼낸 거죠. 지휘하시는 것 같았어요. 음악 들으면서 로봇 이렇게.